반갑습니다. 국내의 고려인 사회 형성과 발전 6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시 강의의 주제는 고려인의 초기 재이주와 정착에 나타난 현상과 특징들입니다. 국내 체류 고려인은 입국 초기에 공단이 존재하는 도시와 공단 부근에 보증금이 없는 월세가 저렴한 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고려인이 한국으로 입국할 때 사실상 재정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고려인이 살았던 거주국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등 과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속했던 그 지역에서 사실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고려인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던 고려인이 마지막 정착지로서 한국을 선택해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단 부근, 공장으로 가기 편리한 아주 가까운 곳, 거기에 집중적으로 거주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는, 그리고 월세가 저렴한 원룸을 중심으로 거주지를 찾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안산의 반월공단, 인천의 남동공단, 광주의 하남공단, 김해의 대동공단, 이러한 공단이 있는 곳에 고려인이 이주를 하고 그곳에서 사실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또 부담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거의 보증금이 없는, 있더라도 아주 저렴한 그러한 원룸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도 이곳을 중심으로 고려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산, 인천, 기존에 이 두 도시에서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다가 이곳에서 많은 고려인이 있다 보니 다른 공단을 찾아서 고려인이 한국 국내에서 다시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광주, 경상남도 김해, 지금은 경상북도 경주까지 공단이 있는 곳에는 고려인이 지금 가서 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공단 부근에 살았던 사람들은 고려인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지역에 와서 일을 했던 중국동포 조선족과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단 부근에 살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곳이 비게 된 곳에 고려인이 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인이 한국에 입국했을 초기에는 사실 한국 정부나 NGO 단체들이 고려인에게 맞는 직장을 많이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H2 비자의 조건에 따라 했기 때문에 공장이라든지 그 H2 비자에 맞는 그러한 일자리를 한국 정부나 NGO 단체들이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입국한 초기에는 사실 고려인 혼자 들어오거나 아니면 부부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한국도 그들에게는 낯선 땅이기 때문에 혹시
정착에 실패하면 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족의 남편 혹은 부부가 들어와서 먼저 정착을 시도를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거주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려인 대부분이 한국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한국어 문제가 사실 가장 큽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1938년도 언어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러시아어만 쓰게 합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살았던 고려인은 러시아어만 사실상 구사했습니다. 한국어, 한글,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국내 체류 초기에 고려인은 한국의 NGO 단체가 개설한 한국어 과정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NGO 단체에서 한국어를 강의하는 한국어 강사가 사실 고려인의 수준에 맞게 한국어를 강의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NGO 단체가 개설하는 한국어 과정에 고려인이 사실 많이 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거주지, 직장 이 부분은 사실 한국 정부와 NGO 단체가 고려인이 입국한 초기에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습득 문제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6주차 강의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고려인의 제2주와 정착을 가능하게 한 법과 제도는 재미동포와 제일동포 같은 선진국 제일동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신속히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선진국 동포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출신의 신생 독립국의 시민 이 고려인과 이들을 같이 동등하게 대우하는데 한국 정부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2004년 3월 5일에 재외동포법이 개정이 되고 그 이후에 재외동포 비자 F4로 한국 입국이 사실상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 3월 4일 방문 취업제 H2 비자가 발급이 되면서 고려인이 큰 문제 없이 한국으로 재이주하여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려인의 한국으로의 제2주가 가능한 것은 역사적으로 2007년 3월 4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려인에게 현실성 없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은 제2주 초기에 공단 주변에 혼자 혹은 부부가 거주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가족을 한국으로 불러서 같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2주를 시도한 고려인, 대다수의 고려인은 안정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이 부분을 고려인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부터 2007년 방문 취업제 비자가 나오기 이전까지 재미 제1동포와 다른 그러한 차별을 받았던 고려인이 지금 현재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상황은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6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